안녕하세요. 4월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지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금요일날 2200 0.71% 하락을 하고 코스닥도 0.8%대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 상해 지수 뭐 이런 쪽이 뭐 급락을 보이면서 상해 지수가 한 3.86%, 심천 지수가 5.31%, 차이나 A50이 3.85까지 뭐 깊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나스닥 지수 포함을 해서 거의 뭐 0.94%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꽤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2.02% 하락을 했고 영국이 1.4%, EU 스톡 50 지수가 1.8% 해서 쉽지 않은 뭐 지난주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뭐 지수 선물 뭐 이거는 뭐 주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중국 그 상해 차이나 A50 이 1484로 14,007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 보는 월봉을 통해서 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데요. 지금 근래 상황이 뭐 상당히 급등을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윗꼬리를 뭐 길게 달면서 전체 캔들의 반 이상이 윗꼬리를 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중국 증시가 뭐 여기서 뭐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책 등에 힘입어 잠시 조정은 있겠지만 중국 증시 특히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고점이 한 18,000 정도 되네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12,000 선에 지금 머무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가로 12,935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유동성의 마지막 그 혜택을 중국 증시가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 증시가 웬만한 악재로 뭐 견디는 뭐 그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 뭐 홍콩 포함했을 때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심천 뭐 중국 증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미중 간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을 일단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선 전국에 따라서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면 지수가 전에는 견고하게 버티고 중국은 뭐 그동안 경험 삼아 미국 때리더라도 그냥 그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타격일 것이다. 중국 증시는 영향을 안 받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꽤 그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정치 이슈에 따라서 하락을 시장에 반영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인데요. 일봉인데 지금 정확히 그 H자형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H자형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버블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다소 뭐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 뭐 글로벌 경기 상황이 저점에서 유동성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얻은 상태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뭐 기타 뭐 전기차 기업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추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은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장중의 저점 그러니까 최근의 저점이죠. 최근에 저점을 지금 뭐 도전을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월봉을 이렇게 봤을 때 이 파동의 뭐 연장선상에서 일단 뭐 횡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이 파동의 횡보장에 있어서 뭐 주봉으로 다소 아랫골이 달린 이런 형태의 어떤 차트가 나온다고 하면 이 아랫부분에서 뭐 그게 어떤 그 매수의 뭐 절대 찬스다 뭐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뭐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6.35% 빠져서 1417원 17달러를 주시로 하고 애플도 상당히 4달러로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마존, AMD 쪽이 그나마 선방을 해서 나스닥을 좀 지켜주는 듯 하고요. 1호까지 하락을 했네요. 차기 뭐 저 어떤 그 펠의 어떤 그 비메모리 어떤 그 CPU 자체가 향후에 어떤 가이던스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렇게 보면 보잉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뭐 페이스북 하지만 AMD가 인텔의 어떤 가이던스 부족분을 AMD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연일 뭐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AMD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AMD 이렇게 보면
거의 급등주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상 신고가를 갱신을 계속하고 있고, 아직까지 AMD에 대한 주가는 꼭지다, 아니면 버블이 털 수 있다, 이런 개연성보다는 추가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상승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이렇게 보면 은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금, 은, 오일, 그 다음에 우리 가격은 금요일날 좀 하락을 했지만 상승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금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금값. 정고점은 인근에서 지금 정고점을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아랫꼬리가 달린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로켓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 또 은값도 한번 볼게요. 또 최근에 금값보다 상승의 기울기가 크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 전에 이제 고점, 그러니까 37달러, 50달러까지 갔었네요. 현재 최근에 이제 은 가격이 고점이 8달러 정도 내외니까 이게 앞으로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ETF나 그런 관련 사항 중에 은 선물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ETF, 채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기사 중에 5G,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한 KMW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서도 5G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전망,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KMW 주가가 7만 이달 들어서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해서 19년 최고가에 바짝 근접한 그런 상황인데요. 5G 관련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종목도 20%에서 40% 상승을 했습니다. 5G 장비주가 주목받은 이유는 5G가 투자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올해 그 1분기 실적이 악화됐지만 3분기부터는 미국발 수주가 예상된다, 이런 이슈도 있고, 미국은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시장이고 이르면 7월 내 국내 장비 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감안시 최소 이번 달까지 발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은 중국 업체를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버라이즌과 AT&T가 삼성, 에릭슨, 노키아를 공급업체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고, 세 업체를 모두 고객사를 두고 있는 KMW는 메가톤급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정지수 연구원은 삼성전자 등을 통해 해외에 납품하는 국내 통신 장비주들의 수출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KMW 영업이익은 1780억 원, 전년 대비 30.2%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산 네트워크는 올해 125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산 네트워크는 올해 125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도시가 남아있어 단기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태우 DS 투자증권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5G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은 위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상해 증시, 미중 강대강 충돌 속 제조 PMI 주목, 이런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3일 연속 상승했던 중국 상하이 증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 마지막 거래일인 24일엔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총영사관 한 곳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면서 폭락했다. 이날 그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3.86% 급락한 3196.77에 마감했다. 미중 충돌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해외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간 기준으로 상해 지수는 전 주말 대비 0.54% 떨어졌다. 이번 주 시장을 끌 경제 지표로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꼽힌다. 중국 통계국은 7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를 31일 날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PMI가 전날보다 소폭 오른 50.0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PMI도 6월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PMI는 기준선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세를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세를 뜻한다. 27 나오는 7월 공업기업 이익도 주목된다. 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인 제조, 광공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월간 공업기업 이익은 중국 제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공업기업 이익도 상당폭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신증권은 경제지표가 갈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미중 관계 악화가 지금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 미중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상해지수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그 차이나 A50 이런 종목도 미국 증시에 동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나스닥의 하락이 곧 중국 A주라든가 신천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 지표로서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환율을 통해 과연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쪽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1201원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유로 달러가 1.16까지 올라갔네요. 1.1656.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의 위안의 강세가 글로벌 자산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달러 지수의 급락의 원인이 유로화에 기인한다.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안한데 달러 대 유로화의 상황을 보면 이번 달에 이르러서 강력한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그런 취지고요. 이런 취지로 최근에 달러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달러 지수 한번 차트로 보여지는 것만 보도록. 달러 지수가 95 밑을 깨고 94 지금 현재 30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달러의 월봉인데요. 이때 100을 넘어선 그 수치부터 해서 1개월, 2개월, 3월, 3, 4, 5, 6 이번 달에는 달러 주식 하락세가 급격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시장의 상승은 예견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증시나 우리 채권 쪽에도 우리 자산의 강세를 배팅하는 그런 외국인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코스피 월봉인데요. 3월, 4월, 5월, 6월, 7월 거의 5개월에 계속 양봉을 보인 그런 상황이고 다들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이제 V자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향후로 이 추세가 과연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하락 전에 한 4개월 정도 상승 페이크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 동안 급락을 보였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한 3, 4개월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풀린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대한 쉽게 비관론에 빠질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걸 월봉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한 4개월 동안 상승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때 그러니까 이제 932까지 932에서 윗꼬리를 단 그런 상황이고 오늘 종가로 794 정도 되거든요. 아직 150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개인이 한 2,800억 원 대신에 기관이 많은 매도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한 842억 매수를 했고 이렇게 그 추세를 보면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일매일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이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하고 지수가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개인의 어떤 매수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하락 시에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에 어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지용으로 하락을 하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매수하는 그대로 매매 패턴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일, 4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에 기관 매수 특징 종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이쪽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투신까지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를 투신이 가장 많이 매수한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LG전자 쪽에 매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종목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기존에 주도주가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국내 기관은 다소 수급에 약간의 해지 전략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에서는 테스하고 인버스 종목을 투신이 많이 매수를 했고 기아차 정도, 삼성전기, 대주전자재료, 테스나
뭐 이런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5G에서는 외국인들이 오이솔루션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수급이 괜찮은 종목, 그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상승을 하고 하지만 조정을 뭐 한 4주 정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뭐 거래량은 많지 않고 거래량에 이제 조정 중에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 그 후에 이제 강력한 매수가 들어갔고 이제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결국은 1, 2, 3파동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단초를 뭐 지난주에 일단 끼었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는 뭐 조정 시에 뭐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한 이틀 동안 상방을 깨는 매수가 들어왔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 그 조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조정 시에 뭐 아래꼬리에서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테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그동안에 뭐 조정을 많이 겪었어요. 8주 정도 뭐 조정을 겪고 다시 이제 그 1, 2 양봉을 길게 뽑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이러한 그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강력한 양봉이 생겼고 양봉의 주체가 뭐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도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보캠 바이오. 이 종목도 뭐 최근 6주 정도 뭐 조정을 겪었고 거래량이 없었고 지난주에 이제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주요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보캠 바이오도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에코 마케팅. 지루한 뭐 그런 조정을 뭐 최근에 겪었습니다. 주 단위로 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 조정세를 윗부분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양봉 일단 출현을 했고 외국인 기관이 이 양봉의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때 이제 매수한 세력들이 조정을 겪으면서 많은 양의 매집을 한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코마케팅도 다음 주에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뭐 소형주 중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보면 지난주에 이렇게 조정을 몇 주 동안 겪었다가 이제 매집이 돼서 이제 상승을 시원한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집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통해서 매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 이렇게 보겠는데요. 최근에 뭐 조정을 이것도 뭐 많이 겪었습니다. 주 정도 조정을 겪었는데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파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3파동 저항대를 뚫는 세력이 외국인 뭐 기관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도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대형주 위주의 실적 발표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은 뭐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동안 뭐 조정을 많이 겪었지만 이때 뭐 일부 세력들이 합류를 해서 추가적으로 뭐 3파동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에 2파동의 아래꼬리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그리고 매수 보유를 하면 이런 그 3파동의 어떤 그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매수 시에 이렇게 주봉상 이렇게 횡보가 된 뭐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일부 이런 아래꼬리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매수 후에 뭐 보유를 한다고 하면 뭐 수익을 뭐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었고 하지만 하여간 주중에라도 제가 나서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제가 만소공이라는 그 방송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방송을 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